신데렐라 게임 97회입니다. 은총이 영어쌤이 또 등장을 했네요. 이제 드라마가 다 끝나가는 막바지인데 이 중요한 시점에 또다시 등장을 하는 것이 예사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은총이 영어쌤이 바로 유진이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유진이는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한 후에 일부러 죽은 척을 했던 것이라고 해석을 해봅니다. 죽은 척을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어떻게든 자신을 죽이려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유진이는 직감적으로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한 후에 일부러 죽은 척을 해서 가짜 시신으로 장례식까지 치루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하나가 유진이의 시체로 분장한 모습을 보고 돌아간 후에 유진이는 성형수술을 했던 거예요.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야 최명지의 표적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랬던 거죠. 유진이는 하루빨리 은총이와 신여진에게 자신의 정체를 털어놓고 싶었어요. 하지만 최명지에게 들키면 어떻게든 또 유진이를 죽이려 들 테니까 최명지가 감옥에 들어가면 은총이 영어쌤은 곧바로 내가 유진이라고 그때 비로소 커밍아웃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은총이와 신여진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생각만 해도 도파민이 팡팡 터지네요. 은총이 영어쌤을 유진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어요. 오늘 영어쌤이 수업을 마친 후 2층에서 내려와서 곧바로 현관으로 나가도 되는데 굳이 신여진과 윤성우 사이에 서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것은 분명 은총이 영어쌤은 바로 유진이가 성형을 해서 은총이 앞에 영어쌤으로 나타났던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한편 은총이 영어쌤이 유진이라고 밝힌 후에는 구지석과 연인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혜성이 원래 신여진 것이었으니 유진과 지석이 새로운 주인으로 함께 혜성을 이끌어가게 되면 공평한 결말이 될 테니 말입니다. 그나저나 바닷물 속에 생을 마감하러 들어간 윤세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고편에 보니 멀쩡하게 아주 잘 살아있네요. 당연히 구지석이 구해주었을 것입니다. 세영은 꽤 깊은 곳까지 걸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먹은 윤세영을 구지석이 들쳐업고 구해내서 인공호흡으로 살려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최명지가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조 형사가 단독으로 한 것처럼 꾸며서 둘러대는 바람에 최명지는 죄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 경찰에서 풀려나게 되었어요. 그러자 최명지는 내 집으로 귀가한다면서 뻔뻔스럽게도 또다시 신여진 집을 내 집이라고 우기면서 꾸역꾸역 기어들어왔어요. 신여진이 화가 나서 아니 왜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이 이곳으로 왔느냐면서 뺨을 철썩 갈겨버립니다. 최명진은 증거도 없는데 내가 왜 감옥에 가느냐고 아직도 우기고 있고 화가 난 신여진은 내가 꼭 수첩을 찾아내서 널 다시 감옥으로 꼭 쳐넣어주겠다. 이렇게 서슬퍼렇게 압력을 가합니다. 그런데 최명진은 비밀금고에서 수첩을 꺼내다가 형사들에게 붙들리게 되었어요. 수첩은 당연히 형사들에게 뺏기겠죠. 그런데 이 수첩은 최명지가 일부러 조작한 수첩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형사들이 자신을 미행할 줄 알고 일부러 모든 범행을 조 형사가 단독으로 꾸면서 한 일이라고 거짓으로 조작해서 다시 만들어 놓은 수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최명지는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또다시 붙들려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신여진이 최명지의 진짜 수첩을 찾아낼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영을 시켜서 진짜 수첩을 가져오라고 시켰어요. 세영은 엄마 수첩을 찾아냈고 드디어 내용을 읽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달리 해석을 해보려 해도 엄마가 유진이 뺑소니 사고를 사주했다는 명백한 기록인 거예요. 그리고 구지석 부모 차량 브레이크를 고장냈다는 사주도 분명 적혀 있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니 세영은 과연 이 수첩을 엄마에게 제대로 잘 전달해주게 될까요? 아닙니다. 세영은 이제 달라졌어요. 지석이 바닷물 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이후에 앞으로는 엄마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결심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세영은 최명지의 범죄 수첩을 들고 그 길로 큰엄마를 찾아갑니다. 큰엄마 큰아빠가 마침 함께 있었어요. 세영은 무릎을 꿇고 드디어 송북항의 비밀을 자신의 입으로 털어놓습니다. 큰엄마 큰아빠 정말 죄송해요. 유진이랑 함께 배에 탔었어요. 유진이는 바로 나가자고 했는데
내가 숨바꼭질하고 가자고 졸랐어요. 유진이는 아래층 선실로 숨으려고 내려가다가 발이 미끄러져서 기절을 했어요. 그래서 저만 배에서 빠져나왔어요. 큰아빠에게 이걸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배에 타자고 한 사람도 나이고 숨바꼭질 하자고 한 사람도 나였기 때문에 큰아빠에게 혼이 날까 봐서 유진이가 배에 탄 사실을 숨겼던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으면 유진이가 죽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정말 제가 깊이 사죄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깊이 속죄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엄마의 범죄 수첩을 큰엄마께 드리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수첩을 큰엄마에게 내밉니다. 그 후에 세영은 지석에게 사진을 보내요. 지석 씨, 내가 사랑했던 유일한 사람은 당신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선물을 드릴게요. 지석 씨, 부모님을 저 세상으로 보낸 범인 알려드릴게요. 그 후 세영이 지석에게 보낸 사진은 최명지의 범죄 수첩이었어요. 그 사진에는 최명지가 사채업자를 시켜서 지석 아빠의 차량 브레이크를 고장내라는 지시가 자세히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왜 브레이크를 고장내야 했는지 이유도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어요. 구영민 씨가 유진이의 행방을 안다고 신여진을 찾아왔다. 유진이는 구하나의 절친으로 구영민의 집에 자주 놀러 온다는 것이었다. 구영민은 신문에서 유진이의 실종 기사를 보고 신여진을 찾아왔었다. 다행히 신여진은 출장 중이었다. 그래서 유진이의 행방을 아는 구영민은 브레이크를 고장내서 저 세상으로 보내기로 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까지 사진을 찍어서 세영은 지석에게 그대로 다 보냈어요. 마지막으로 세영은 한마디 덧붙였어요. 우리 엄마가 저지른 죄가 너무 커서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어요. 단지 내가 딸로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진실을 밝혀주려고 사진을 보내는 거라고 메시지를 덧붙였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덧붙인 말이 있어요. 지석 씨, 저는 지석 씨의 청혼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석이 세영을 바닷가에서 구출해낸 다음에 세영이 정신이 되돌아오자 지석이 세영에게 같이 살자고 청혼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세영은 지석을 사랑하지만 차마 지석의 청혼까지는 받아들일 수 없노라고 그게 마지막 남은 양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울러 이제 나는 알 수 없는 머나먼 외국으로 떠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한국에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지석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윤세영은 머나먼 외국 땅으로 사실은 자신도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낯설고 물서른 곳으로 최종회에서 혼자 쓸쓸히 떠나버리게 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